gods don't speak in ways we understand. Who doesn't understand pain? Or blood? The gods told you. 자, 영화 오디세이를 보기 전 꼭 알고 가기 스포 있어요. 뭐 사실 스포 있다는 말 웃기죠, 그죠? 왕사남도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포는 쫙 풀렸죠, 그죠? 그럼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스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영화 매니아 아니에요. 예전에는 영화를 많이 봤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영화를 많이 안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초보 수준이라는 거. 왕사남을 계기로 영화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자, 제가 하는 감상평은 초보 수준이에요. 뭐 A급, B급, 저는 C급입니다. C급. 자, 오디세이의 대강의 줄거리를 알고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은 뭐 심각하게 공부를 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디세이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대강의 줄거리를 모른다면 장면이 툭툭툭 나올 때마다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화 오디세이는 트로이 목마, 트로이 성안에서의 전투, 그다음 오디세이 귀환 여정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오디세이 귀환 여정이 중심이 되죠. 그 다음에 오디세이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 알고 가야 돼요. 서양 이름이라 너무 헷갈려요. 영화에서 스쳐 지나가는 뭐 줄거리를 툭툭툭 이야기할 때도 이름이 좌르륵 나오는데 당황할 수 있어요. 자, 오디세우스 주인공. 자,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아내. 텔레마코스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자, 안티노우스. 페넬로페와 결혼하려고 하는 악인. 자, 쉬는 중요한 인물이죠. 자, 안티노우스 대신에 트로이 전장으로 가는 인물. 안티노우스 집안의 하인의 아들이에요. 대신 가주는 거죠. 자, 메넬라우스, 미녀 헬레네의 남편. 오디세우스와 함께 전장에 참가. 헬레네,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나 영화 전개상 외모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짐. 저는 모르겠어요. 뭐 무지하게 이쁘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오디세우스 이야기고 뭐 거기에서 그닥 헬렌이 나올 분량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동양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뭐 상관이 없었어요. 자, 아가멤논, 메넬라우스의 형, 이티카, 오디세우스 고향 이름. 자, 그래서 지금 포스터 캐스팅 라인업 해가지고 맷 데이먼, 오디세우스, 톰 홀랜드 이 사람이 이제 아들로 나오죠. 로버트 패턴슨이 안티노우스로 나와요. 앤 해서웨이가 페넬로페. 그다음에 젠데이어가 뭐 옆에서 아테나 여신처럼 뭐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뭐 그닥 그렇게 분량은 많지 않았어요. 자,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예습해야 되나? 줄거리 이름 들었을 때 아, 누구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 뭐 영화를 위해서 나는 영화만 보겠다. 그거를 위해서는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레포트를 써야 된다. 혹은 고급 평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책을 읽어야겠죠. 그죠? 저는 오디세우스 책을 각 잡고 읽은 적은 없어요. 자, 감상은 초보자 수준 A, B, C급이라 했어요. 자, 지금부터 스포 시작. 영화는 딱 한 번만 봤어요. 그래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디세우스는 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포세이돈의 분노. 영화에서는 포세이돈의 분노라기보다는 오디세우스가 인간이 잘못한 것의 결과 정도? 그래서 인간들의 이야기로 대체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좋았다. 대강의 줄거리, 뭐 회상과 현실이 오가지만 시간 전개상 줄거리는 다음과 같아요. 자, 트로이 전쟁 승리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죠. 그죠? 외눈박이 거인 나오죠. 그죠? 그 유명한 노바디 안 나왔어요. 그죠? 자, 안 나오는 거 알고 영화 봤어요. 노바디 맞추. 미안해요. 그 유명한 노바디 안 나왔어요. 자, 마녀 키르케. 사람을 동물로 바꾸는 주술. 특히 이제 식탐이 많은 인간들을 동물로 바꾸더라고요. 섬뜩했죠, 저도. 이후에 이제 죽은 망자들을 만나죠. 신혼도 만나고 아가멤논도 만나죠. 그다음 이제 예언했던 대로 요 죽은 망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세이렌 만나고 카리브디스와 스킬라 만나죠. 세이렌을 먼저 만난 것 같아요. 카리브디스로 가든가 스킬라로 가든가 해서 스킬라로 가게 되죠. 자, 그 헬리오스 이게 이제 태양신이란 뜻이죠. 그죠? 태양신의 섬에서
이제 소를 잡아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죠. 이제 마지막으로 칼립소의 섬. 여기 이제 사를리즈 테론이 칼립소로 나오죠. 기억을 지우는 꽃을 7년 동안 이제 먹은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저는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가장 인상에 남는 인물이 누구냐? 저는 사실상 오디세우스가 뭐 되게 영화가 좋고 뭐 전쟁 씬이 어쩌고 뭐 트로이 목마가 뭐 어쩌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그런 뭐 전쟁 영화 이런 거를 그닥 그렇게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스토리 위주 그 위주로 그런 거를 흥미있어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신혼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어요. 제가 놀란 감독의 영화를 인셉션밖에 안 봤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해도 못했고 인셉션도 사실 뭐 2번 이상 보자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봤는데 그닥 그닥 그렇게 이해가 가진 않았고 사람들이 평론하길래 그렇겠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 감독은 주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하는 감독이구나라고 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수는 오디세이는 장황하다기보다는 이제 주제를 알 수 있게 콕 집어줬다는 느낌? 트로이 문명을 멸망시켰다. 하지만 또 다른 문명이 세워질 것이다. 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뭐 그닥 이렇게 의미가 없었고 학교 다닐 때 흔히 들었던 이야기들이라 별로 그렇게 인상이 남진 않았어요. 근데 신혼, 신혼이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신혼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뭐 베리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라는 곳에서 신혼 언급을 했고 요때 이제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어느 곳에도 트로이 전쟁 이야기는 없죠. 그죠? 자, 신혼은 안티노우스 대신 트로이 전장으로 가는 인물. 이고 요거부터는 그 감독의 상상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혼이라는 인물이 딱 나왔는데 요 사람이 딱 나왔는데 굉장히 어디서 본 듯한 얼굴, 어디서 본 듯한 인물.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표정에서 묘한 느낌이 나는데 어떤 인물이냐면 평소 표정이 약간 슬픔이 깃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오묘한 다른 배우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영화 속 신혼의 모습이 남자 같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트랜스젠더래요. 찾아봤더니 제가 또 이런 영화를 봤더라고요.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이 인물 이름이 엘렌 페이지죠, 그죠? 엘렌 페이지. 제가 이 영화를 봤더라고요. 임산모 역할. 그다음에 인셉션에서도 아리아드네. 그러니까 2007년에 엘렌 페이지, 2010년에 인셉션에 나왔던 인물이고, 2020년에 트랜스젠더 남성으로 전환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얼굴 자체는 굉장히 여성하지 않아요? 하여튼 트랜스젠더 남성으로 바꿨고, 요 얼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여성답다라고 생각을 한 인물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히스토리가 있는 배우예요. 이게 원작에서는 신혼이 트로이 목마 안에 군사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영화에서는 신혼이 트로이 목마 안에 군사가 있는 것을 몰랐고 이것은 오디세우스의 계략이었다. 왜 그랬냐라고 이제 나중에 신혼이 물어보죠. 죽음의 이제 망령으로 변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이야기해요. 죽음 앞에서 사실을 실토하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너도 속여야만 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신호는 자신이 저승에 온 이후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는 고향인 이타카에서 굶어 죽었고 그 이유는 안티노우스가 자신의 대신 그러니까 신혼이 이제 우리 뽑기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징병 갈까 말까 뽑기를 했는데 안티노우스가 뽑았는데 신호는 안 뽑혔어요. 근데 안티노우스가 바꾸자라고 했고 그거를 이제 몰래 한 게 아니고 다 알게끔 오디세우스도 알게끔 그렇게 이제 영화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자, 안티노우스는 자신이 대신 징병당하면 가족을 돌봐준다. 신혼의 가족을 돌봐준다. 사실은 그 약속도 깼다. 이 안토노우스가. 근데 이제 고향 이타카로 이제 오디세우스가 돌아오죠. 거짓골을 하고 누구라고 하냐면 자신은 시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감독 역시도 신혼이라는 인물의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나? 혹은 자신이 각색한 인물이어서 피노스 대신 징병 간다는 것도 놀란 감독의 각색이었고 신혼이라는 인물로 변장해서 오는 그러니까 변장이라기보다는 신혼이다라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도
감독의 각색이니까 감독이 각색한 인물이어서 애정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안티노우스가 거짓말을 했다. 신혼의 관계. 마지막에 안티노우스를 극적으로 죽이기 위한 장치로 또 그렇게 신혼하고 이렇게 엮어서 굉장히 이제 극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신혼이라는 인물을 재창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 병력 기피. 지금 페넬로페 구원자들이 거기 성 안에 모였었잖아요. 그죠? 단 한 명도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인물이죠. 그죠? 병력이 면제됐고, 요거는 피해서 면제가 되죠. 신혼이 안티노우스 대신에 가게 됐고, 경제적인 이유로. 원작에서는 병력 기피가 어떻게 나오냐. 오디세우스도 안 갈라 했죠. 그죠? 그죠? 왜냐면 20년 동안 못 돌아온다. 예언을 듣고 미친 척하고, 밭에다가 소금 뿌리면서 미친 척 했죠. 그죠? 그러다가 아기 텔레마코스를 쟁기 앞에 딱 놓으니까 오디세우스가 멈칫했죠. 그죠? 그래서 연기하지 마 하고 이제 데리고 간 거고 아킬레우스 역시 너 전쟁터 가면 죽는다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공주처럼 여장시켜서 숨겼지만 역시 오디세우스가 상인으로 위장해서 무기를 팔면서 아킬레우스가 눈이 희둥그레졌겠죠. 그죠? 무기를 보고 그래서 정체를 밝혀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론. 자, 그리스 로마 신화. 성경을 읽어야 해석되는 서양권에서는 반드시 봐야 하는 영화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 혹은 텍스트가 어떻게 이미지로 구현되었나 궁금한 사람도 봐야 하겠죠. 그죠? 저도 요거는 살짝쿵 궁금하긴 했어요. 글로는 이렇게 썼는데 요거를 감독이 어떻게 이미지화 할 것인가. 다음 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삭제하고 인간들의 이야기로 끌고 나가려고 했던 점은 높이 평가해요. 솔직히. 지금의 신들의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오디세우스의 분노 플러스 신혼의 원망까지 합쳐져서 맨 마지막에 굉장히 설득력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오디세우스 분노 플러스 신혼의 원망과 합쳐지니까 얼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다음에 저는 이제 되게 궁금했던 게 지금 20년 동안 왕궁을 비웠잖아요. 20년 동안 왕궁을 비운 왕이 단지 구원자들이라는 명분으로 모조리 죽이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디세우스의 분노 플러스 신혼의 원망이 합쳐져서 설득력을 얻게 됐어요. 저한테는. 20년 동안 왕궁을 비웠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게 페넬로페가 안에서 배를 짜고 있어. 그 밖에서는 페넬로페의 구원자들이 술 먹고 떠들썩하게 있어요. 근데도 왕권이 건재한 것은 그 전에 오디세우스의 힘과 카리스마가 굉장히 막강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아니, 어떻게 20년 동안? 거기 지금 그 원작에는 108명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구원자들이 이제 페넬로페와 결혼하려고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20년 동안 손 하나 못 댄 것은 오디세우스가 살아서 돌아올까 싶어서 겁먹고 있었던 거죠. 그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은 오디세우스 단 한 명이에요. 그죠? 오디세우스가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도 아마 오디세우스의 힘, 카리스마, 지략 이런 것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타카의 사람들이 오디세우스를 어떤 카리스마에 압도 당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해요. 20년 동안 건재했잖아요. 그죠? 그 왕권이. 인간의 의지는 존재하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신, 조물주, 부처, 하나님, 하느님, 알라신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예언이 있었잖아요. 정말 딱 20년이 지나서야 돌아와요. 지 돌아오기만 하는지 돌아와서 다시 왕궁을 차지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렸을까요? 하여튼 저는 인간의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야기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야기에 인간의 의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없었다는 생각. 인간의 의지 따위는 얼마나 하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그리스인들은 오디세우스는 악덕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켜내는 지혜로 평가받았다. 그래, 유연하게 살아남는 생존력을 상징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이렇게 C급 영화 감상평 여기까지 할게요.